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책은 엄마는 괜찮아 라는 책인데요. 내용은 좀 슬프고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간단히 내용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아들만 둘을 보고 아들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어머니께서 믿었던 큰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그게 심해져서 정신병 증세까지 오게 돼서 자식이 인생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자신도 우울증에 걸렸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작가분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본인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또 어머니의 부재에 힘겨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책 내용은 이제 크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흔히 앓고 있는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픈 내용이 있어서 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떨어졌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떨어졌어. 네가 댁으로 와야 할 것 같다. 아버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그때 이미 확신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에, 아직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했기에 나는 또 오해를 시작했다. 그냥 많이 다치신 거겠지. 우리 집은 6층이잖아. 큰일은 아닐 거야.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려 했다. 하지만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앞이 보이질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질문을 던졌다. 그냥 다치신 거죠? 큰일 아닌 거죠? 엄마, 살아있는 거죠? 잔인한 이 질문에 그보다 더 잔인한 답이 돌아왔다. 내 엄마 돌아가셨다. 뭐가 그리 아팠는지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지독히도 후회스럽게도 멍청하기 짝이 없던 나란 놈은 손으로 전하려 한 엄마의 마지막 외침을 오해했다. 병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가 나를 붙잡았던 날, 가지 말라면서 좀 더 있다 가라고 붙잡았던 그날, 그 순간을 오해했다. 그게 엄마와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엄마는 알고 계셨을 것이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붙잡았을 것이다. 그걸 알지 못했기에 나는 그 손끝을 외면했다. 그 결과 아무런 말이 없는 엄마는 내가 붙잡고 있었다. 손으로 눈물로 붙잡고 있었다. 장례식 둘째 날 조문객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우리 형제에게 어머니의 유언을 전해주셨다. 어머니 유서가 남긴 건 아니지만 그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아버지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다고 한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고향집을 아버지가 아니라 형과 나의 명의로 물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단다. 영정 속 엄마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 지독한 외사랑에 숨이 턱 막혔다.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아마도 그 시작은 형의 우울증이었을 것이다. 형의 우울증과 함께 엄마 또한 우울증에 걸렸고 연쇄작용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해졌다. 형이 원망스러웠다. 형을 증오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형이니까. 형의 추락은 엄마의 추락을 의미하기도 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혼자 조용히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졌다. 그때부터 엄마의 마음 어딘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다. 어떤 일이든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던 엄마였지만 엄마에게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불행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이 없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괜찮은지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그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아주 작은 상처에도 언젠가 암처럼 커져 온몸을 휘감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내가 그랬다. 나 자신을 전부 안다는 생각에 나는 언제나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병을 더 키웠다.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엄마의 행복임을 우리는 항상 잊고 산다. 돈을 더 벌어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지. 틀렸다. 그저 매일 집 앞 산책로로 함께 여행을 가라. 자리를 잡으면 자주 찾아뵈야지. 틀렸다. 차라리 어지러운 자리를 함께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라.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이다. 식사 내내 엄마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제야 보였다. 내 앞에는 이제 염색을 하지 않으면 하얀 백발의 노인이,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노인이,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지고 살아 작은 어깨가 축 처진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내 나이는 딱 30, 엄마는 60이었다. 내가 30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슬퍼하면서 정작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나이 걱정에 엄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지독히도 나밖에 몰랐다. 기다려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한 사람이 바뀌는 걸 기다려줘야만 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엄마는 나의 실수를 눈 감아주고 스스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재촉 한번 하신 적이 없었다. 엄마란 그런 사람이다. 기약 없이 기다림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 때 과외 한 번 안 받고도 전교 1, 2등을 다퉜던 오로지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벌레였다. 성적이 좋아 충분히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아래로 동생이 넷이나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원으로 취직한 엄마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을 자청했다. 첫 월급날 가족을 모두 불러 맛있는 걸 사주고 근사한 옷도 사줬더랬다. 우리 엄마는 결혼 전 직장을 생활할 때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다. 결혼 후에는 여행은커녕 제주도도 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랬다. 성적이 좋아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야 했다. 첫 월급을 타면 그간 사고 싶어 눈독 들였던 걸 사러 뛰어갔어야 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의견을 힘주어 말했어야 했고 세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버려도 안 되었다.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까봐 걱정하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어야 했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큰 소리로 따라 부르고 내킨다면 춤도 추었어야 했다.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엄마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엄마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었다고,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엄마는 자신의 미래보다 자식의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바닥까지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엄마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몰아내버린 것 같아 내내 마음이 아프다. 어릴 적에 나는 엄마 아빠는 못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커보니 알겠다. 엄마도 아빠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들 또한 이번 생이 처음이라는 것을, 엄마라는 역할도 아빠라는 역할도 처음이라는 것을. 속내를 밖으로 내보이는 편이 아니었던 엄마는 아버지와 형이 날로 어려워지자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꾹꾹 눌러 참기 시작했다.
쌓이고 쌓인 화는 결국 독이 되었고 엄마는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은 다른 의미로 큰 도움이 된다. 그들은 경청하는 자세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 나는 그들이 내게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나누어 준 시간을 내 마음을 충분히 해독해 주었다. 어떤 선택지를 찾든 마음의 독을 너무 많이 쌓지 않기 바란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마음 털어놓기를 시작하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서웠던 그쯤 나는 매일 매순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누군가의 옆에 있으려 했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때 알았다. 결국 나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나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말이다. 너무 힘든 순간이었지만 바닥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묘한 메시지를 얻은 시간이었다. 우울증을 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점점 힘든다는 것을, 냉정하게도 인간은 타인에게 지독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현실을 말이다. 슬픔은 나누어도 반이 되지 않는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한 사람이 있다면 어설프게 자신의 고통을 꺼내지는 말자. 굳이 위로하려 애쓸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 풀잎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수전 손택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처럼 보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결국 진심으로 타인에 공감하며 희생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그게 자신의 명예욕이든 정의감이든 혹은 자기 만족이든 그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지막 손을 뻗을 때 설사 그 고통에 완전히 공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그렇게 도와주는 스스로의 모습에 취하기 위해서라도 그 손을 잡아주었으면 한다. 당장 오늘부터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진짜로 잡아주고 싶었던 손은 잡아주지 못했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 한다. 엄마라는 존재는 이렇게 떠난 후에도 못난 자식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침을 주신다. 네, 여기까지 책에서 제가 좀 기억나는 문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좀 친정 엄마가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 곁에 계시니까 좀 소중함을 모르고 엄마가 힘들다고 말할 때도 그냥 내가 흘려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